금융위원회에서 비공식적으로 발행한 보고서인데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네, 그렇게 네.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난리 네. 난 거죠? 안녕하세요. 김수정의 오늘 전지적 베타 시점편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네, 오늘은요,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소셜 플랫폼인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은 지난 6월 18일 암호화폐 리브라 출시 계획을 담은 백서를 공개하면서 리브라를 비트코인에 대체하는 주류 암호화폐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리브라가 무엇인지 지석규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 스마트센터 센터장 지석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북토크 이후로 또 두 번째로 만나뵙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뵈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뵀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함께 가져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번에 집필한 이것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투자다. 요거를 한 10권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증정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브라를 두고 먼저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 떠들썩해요. 네, 그렇다면 정확히 리브라는 무엇인가요? 네, 리브라는 일단 이름이 별자리 천칭자리를 말합니다. 네. 천칭자리 이제 저울이지 않습니까? 네. 이 저울은 이제 무게를 다는 건데 금을 달거나 또는 어떤 금속을 달겠죠. 이렇게 어떤 가치를 조정하고 다는 그 저울, 그거 자체를 리브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을 해서 제대로 이름을 지은 거죠. 네, 좋습니다. 리브라는 글로벌 시가총액 5위 규모의 페이스북이 만든 화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많이 들었죠.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이고요. 기업이 만들었으니까 상호화폐입니다. 또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라고 할 수 있고 또 전자 캐시라고 일렉트로닉 캐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리브라입니다. 네, 그렇군요. 리브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이렇게 리브라를 어떻게 구성하게 됐고 또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행하는 이유는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목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는 페이스북 가입자 계속 지금 이렇게 상승 중이었었죠. 네. 근데 최근 몇 년 가입자가 떨어지고 있어요. 약간 하락세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은 좀 뭐로 돈을 버느냐면 광고로 돈을 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 기반의 돈을 버는 이 비즈니스 모델 이것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가입자가 점점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뭔가 그러면 페이스북이 다시 재도약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돈으로 뛰어들자. 금융으로 뛰어들자.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는 페이스북의 백서나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단한 말인데요. 돈을 재발명하라. 그다음에 세계 경제를 변혁하라.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하라. 그다음에 전 지구적으로 재정적, 재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사람들에게 파워를 주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꼭 경제 유엔 같은 그런 목적을 갖고 전 세계 글로벌 시민들을 향해서 이런 목적을 실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페이스북 리브라는 암호화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기존 블록체인에서 최고라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오늘 가격, 내일 가격이 어떻게 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워낙 심하죠. 근데 리브라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변동성이 거의 없는, 거의 가치가 고정된
그런 암호화폐를 만들겠다. 네. 이게 이제 암호화폐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달러하고 연동된 것이죠. 네. 물론 이제 페이스북은 꼭 달러하고만 연동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치가 변동되지 않는 고정된 걸 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다른 암호화폐와 다른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암호화폐는 그냥 채굴하면 됩니다. 네. 암호를 풀어서 누구나 이렇게 채굴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페이스북 리브라는 채굴하는 게 아니고 네. 누가 딱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암호화폐는 암호화폐인데 조금 이렇게 어떤 암호를 풀어서 채굴하는 거하고 얻는 거하고 다르죠. 네. 고성으로 얻는 거랑. 뭔가 약간 근본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온전한 블록체인을 개발했던 성격. 네. 그것과 조금은 좀 다른 측면이 네.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은 좀 어디 들어본 이름들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비트코인이다라는 이름 듣고 뭐 누가 또 뭐 이더리움이라는 이름은 들었지만 회사 이름은 잘 모르거든요. 네네. 암호화폐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 딱 한다는 측면에서 네. 기존의 암호화폐들이 갖고 있던 이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죠. 네네. 이런 걸 신뢰를 확실하게 갖고 출발하는 것이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들은 어디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페이스북 암호화폐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우리 돈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요게 제가 가져온 건데요. 볼까요? 자, 요거는 법정화폐입니다. 네. 달러고 요 캄보디아 돈이고 우리나라 돈이죠. 법정화폐입니다. 네. 요거는 법정화폐가 있고 또 두 번째 요거는 자, 신용카드 상업화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요 안에 제 암호화폐가 있거든요. 네. 페이스북은 여기다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자, 스마트폰에다 보관하는 화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죠. 이런 목적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하셨지만 이 네. 초국적 기업이 발행하는 리브라로 인해서 또 국가 영역에 대한 침해 우려도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를 관여하고 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구가 있을지도 네. 궁금해요. 그렇다면 있다면 그 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페이스북 이번에 리브라를 만들면서 우리 혼자 리브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28개의 전 세계 기업이나 네. 또는 어떤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나 이런 데가 모두가 참여해서 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리브라도 발행하고 또 어떤 의사결정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28개의 여러 기관들이 내년에는 100개로 늘린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100개까지. 네. 누가 참여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비자 마스터카드 네. 예, 결제를 하고 있는 비자 마스터카드가 이미 참여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공유 차량인 우버가 들어와 있고 네. 또 이 부킹닷컴이라고 여행할 때 전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다 예약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켓을 장악하고 있는 이베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옥션하고 G마켓을 갖고 있는 데죠. 네. 이렇게 모든 곳이 전 세계 이미 몇억 명의 사용자들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이미 이제 28개 안에 들어와 있어서 네. 페이스북은 자기 혼자 결정한다고 하진 않지만 네. 이미 28개가 모든 시장에서 전부 다 사용자들을 갖고 있는 그런 협회입니다.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사실 걱정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려를 표하는 이유도 있을 것 네.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걱정하는 이유, 걱정해야죠. 네, 예, 어떤 상당히 부분이 걱정이죠. 걱정을 해야 될까요? 어마어마한 걱정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자, 페이스북은 이미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페이스북 2019년 지금 이제 3분기 기준으로 24억 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인스타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10억 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이 또 왓츠앱을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네. 여기 15억 명의 가입자입니다. 이렇게 사실상은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이 넘는 이런 가입자를 갖고 있는 이런 페이스북이 돈을 만들어서 돈으로 전 세계를 쭉 이렇게 사고 팔고 물건을 한다 그러니까 국가들 입장에서는 국가 체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정책은 뭐냐면 금융으로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시장도 우리가 이제 활성화하거나 침체됐을 때 그죠? 시장 정책을 사용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지 않게 되게 되는 거죠.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도 리브라 관련 분석 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금융위원회에서 비공식적으로 발행한 보고서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네, 그렇게 네.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난리 네. 난 거죠? 크게 두 가지가 네.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긍정적인 것은 기존의 암호화폐는 사용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래소 교환 말고는. 그런데 이 리브라가 나오게 되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네. 다른 암호화폐와 다르게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용성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예.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사실상은 국가의 상당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신흥시장, 제3세계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에 있는 돈이 해외로 많이 이제 리브라를 통해서 네. 나가게 되면 신흥시장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럴 수 있죠. 또 하나는 은행에 이제 통장에 다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법정 화폐들을 대거 빼서 네. 리브라로 많이 바꾸게 되면은 사실상은 물론 이제 그 나라 경제가 조금 위기에 있을 때, 네. 금융위기라든지 외환위기다 이럴 때, 그럼 뱅크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면 은행이 붕괴되겠죠. 네. 예.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위협적인 거예요. 따라서 국가가 나라를 관리할 때 네. 통화 정책을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도 시키고 침체를 막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 통화 정책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죠. 국가 위기에 빠지는 것이죠. 그럴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 네. 끝으로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전히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의 이 자금 세탁이나 이런 게 문제가 많다.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투명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자금 네. 세탁을 가지고 불법 자금이나 네. 이런 게 막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네. 여전히 제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가 얼마나 될 것인가, 데이터 보호 그렇죠. 이런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암호화폐는 이전 인터뷰에서도 언급하셨긴 했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려와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네, 리브라 출현 이후에 국내 반응은 또 어떤가요? 예, 국내 반응은 우선은 그 암호화폐를 다루시는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네. 대단히 대환영을 하고 있죠. 네. 왜냐면 암호화폐가 상용화되려면 앞으로 한 2, 3년은 기다렸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볼 때는. 전문가들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브라가 나오면서 암호화폐의 상용성이 대거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친숙해진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암호화폐 하면 좀 투기적 성격으로 바라보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게 암호화폐라는 게 리브라가 발표되면서 카카오페이처럼 이게 암호화폐도 네. 그렇게 쓰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네.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환영하고 있는 네, 것이죠. 좀 더 대중적인 느낌으로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다는 예, 거죠. 네, 현재 뭐 한일 경제나 또 미중 경제 갈등으로 국내 경제에도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네, 근데 리브라의 비트코인 등 이런 암호화폐가 지금 국내 경제 상황에도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지금 당장 뭐 영향이 미치기는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왜냐면 네, 만약에 이렇게 디지털 화폐, 이 암호화폐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네, 우리 국내 정부가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그렇죠. 앞으로 경제가 더 나아질까요? 아니, 더 나빠질 거라고 대부분 지금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속히 이런 이제 디지털 화폐 분야의 정책을 빨리 입안해서 네,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국내 경제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면 좀 이따가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으로 그렇죠. 이렇게 탈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페이스북 리브라 측은 또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다른 대안이 있나요? 대안을 갖고 있다고는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우선은 이제 리브라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것들은 이제 지금 이미 이제 미국의 상하원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리브라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은 너 페이스북도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거 했다가 또 유출될 수 있지 않냐? 이랬더니 이제 페이스북 측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입니다.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해킹의 위험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대안을 얘기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너희들이 페이스북도 이렇게 24억 명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입자를 갖고 다 좌지우지했는데, 이것도 너희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희는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네. 28개, 앞으로는 100개 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할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대안이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 야, 너희도 이거 만들어서 글로벌 화폐가 된다면 세계 경제가 네. 각국 통화가 흔들릴 수 있고 네. 또 중앙은행들이 흔들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리브라에서 리브라 측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중앙은행과 경쟁할 생각도 없고 법정화폐들의 위기가 될 우리는 생각도 없습니다. 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있습니다. 대안책을 네.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일각에서는 또 리브라에 대한 기대도 큰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리브라가 발행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예, 당장 저를 한번 제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그 해외에 이제 송금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밖으로 나와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돈을 보낼 수 있고요. 국내 해외 송금만 그 2018년 기준 14조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 송금 규모는 670조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달에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해외로 이제 돈을 동남아로 송금을 했는데 예를 들어 40만 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수수료 얼마 냈냐면요. 3만 몇천 원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정확하게 5일 걸렸습니다. 네. 이게 제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40만 원 보내는데 송금을 3만 얼마를 수수료를 내면 그 다음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예, 리브라를 하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 40만 원을 하는데 송금이 한 2, 3천 원? 그 다음에 네. 지금 5일 걸렸지 않습니까? 리브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한 1분 이내? 네, 이렇게 그만큼 생각합니다. 효과적으로 예. 네, 수수료도 적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현지 우리나라 은행에서 수수료 띄고요. 중간에 그 송금 시스템에서 네. 여기서 또 한 번 띄고 마지막에 현지 은행에서 3번 띄는 거죠. 그렇죠. 이런 단계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 중간에서 불필요한 과정들이 빠지고 한 번에 네. 네,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제 해주셨어요. 입장에서는 빨리 리브라가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분도, 이런 반응도 계시다라는 거. 네. 그렇다면 이 페이스북 리브라 발행 선언이 암호화폐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아마 암호화폐를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이제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심지어 삼성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되는 각축전이 벌어질 겁니다. 결론은 디지털 화폐가 성큼 다가오게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다가온 것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전쟁이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죠. 네.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별 생각 없던 국가들이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우리도 여기 뭔가 대응을 세워야 되지 네, 않고 네. 해서 국가가 발행하는, 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네. 즉 암호화폐까지도 빨리 발행하려고 하는 이런 각축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따라서 법정화폐, 상업화폐, 그죠? 그 다음에 암호화폐라고 네. 하는 이런 새로운 화폐가 네. 우리한테 빨리 다가오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브라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네. 2020년에 발행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 시각이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엇갈리는 차이가 있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리브라 발행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발행되겠죠. 물론 네.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은 스위스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립적인 스위스에 있죠. 그런데 네. 리브라는 발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미국 상원 하원에서 리브라 발행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리브라 측에서도 정부가 허가해주지 않으면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리브라를 발행하는 자회사죠. 거기에 페이스북 자회사 칼리브라 데이비드 마커스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발행할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거든요. 네. 리브라를 발행 못하면 중국에서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리브라는 그런 면에서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석규 센터장님 모시고요.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다양한 의견으로 분분하지만요. 암호화폐 리브라 자체만을 봤을 때는 우리에게 화폐 가치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많은 의구
의구심과 또 한계점은 보이지만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여기서 빠질 수 없죠? 둘다 질문! 네, 화폐는 또 물물 거래에서 발전된 형태잖아요. 네, 그런데 가상화폐 역시 화폐로서 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현재 대부분의 이 가상화폐가 아무래도 수학 방정식을 풀 때마다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상화폐의 근본적인 가치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천 개가 나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4천 개, 5천 개, 6천 개? 하루가 다르게 가상화폐가 지금 암호화폐가 발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 가치를 뭐로 따져야 되지? 하는 건 결국은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이 암호화폐를 새롭게 이제 발행할 때 이게 블록체인 기반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기술이 들어갔나? 네. 두 번째는 이 암호화폐를 어디다 사용할 수 있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암호화폐 가치는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암호화폐를 선택할 때 그냥 말을 듣고 하지 마시고요. 어디다 쓰는 암호화폐지? 그런 게 애매모호하다면 문제가 있는 암호화폐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베타뉴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두 번째 나왔습니다. 좀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보편화되는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는 사실 우리에게는 디지털 화폐 시대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김수정의 오늘 전지적 베타 시점편 아나운서 김수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